질문 없으십니까? 사용하시는 그 코드를 작성하시는 게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함수 이름을 잘 찾고, 그다음에 문서를 보면서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만 잘 찾으시면, 그러면 그 메서드를 이용하시는 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 알려드릴 메서드는요. 자, S라고 하는 거 다시 한 번만 출력해 볼게요. 우리 S 뭐 특별하게 따로 만들진 않았고요. 그냥 hello Python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있어요. 영문하고 한글 섞여 있는 거고요. 자, 이 문자열에서 점 할게요. 자, 문자열 객체에서 점이라고 하시면 그 메서드를 찾으실 수 있죠. 자, 여기 메서드들 중에서 이렇게 쭉 내리시다 보면 아마 find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을 거예요. find. 자, find 사용하시는 방법 볼까요? 여기 문서만 보면 아래쪽에 있는 설명을 읽어보지 않더라도요. find를 호출할 때는 아규먼트 최소한 몇 개를 주면 된다? 몇 개? 한 개. 한 개. find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아규먼트는 최소한 한 개를 주시면 되고요. 뒤쪽은 옵션이고, 리턴 값은 무슨 타입? 리턴 값은 정수 타입. 정수를 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find가 찾아란 뜻이겠죠. 그래서 찾으면 정수를 줘라. 뭐 그런 얘기고요. 여기 이 정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밑에 있어요. 리턴한다. 가장 작은 인덱스. 가장 작은 인덱스라고 되어져 있죠. 어디에서? 문자열 S에서. 문자열 S에서. 이 대문자 S는 여기 find를 호출한 문자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find를 호출한 문자열. 근데 어떤 인덱스냐면, 서, 서브가, 서브가 발견된, 서브가 발견된이라고 하고 있죠. 이때 이 서브는 뭐냐면, 아규먼트. 그러니까, 아규먼트로 어떤 문자열을 줘서 그 문자열이 몇 번째 인덱스에 나오느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y 이렇게 하게 되면, 리턴 값이 7이라고 되어 있죠. 아, 요거 같이 출력을 할까요? 프린트 S 그 다음에 요것도 같이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py라고 하는 문자를 찾아서 리턴하는 게 정수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한번 세볼까요? 여기서부터. 첫 번째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죠. 첫 번째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고 0, 1, 2, 3, 4, 5, 6, 7. P가 나오는 게 일곱 번째에 나오죠. 그러니까 py라고 하는 문자열이 인덱스 7번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걸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 문자열에서 S라고 하는 문자열에서 py라고 하는 문자열이 시작되는. 근데 py가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 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py가 처음 등장하는 그 인덱스를 리턴해 주는 게 find입니다. find.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또 간단하게 문제 하나 드릴까요? 자, 이메일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이메일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길동, 골뱅이, itwill.com 이렇게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일 텐데, 이 이메일이라고 하는 변수에서 문자열 이메일에서 그 이메일의 주소는 길동, 이메일 아이디라고 할까요? 이메일 아이디는 길동. 그 다음에 길동이 가지고 있는 이메일의 도메인은 itwill.com이죠. 그죠? 이메일에서 아이디 부분, 아이디 길동과 아이디와 도메인을 아이디와 도, 도메인 도메인은 여기서는 itl.com이에요. 도메인을 부분해서 출력을 해보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뭐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서 find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다예요. find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문자열이 들어오더라도 아이디와 도메인을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다예요. 꼭 이런 뭐 길동 IT를.com만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 이메일을 쓰더라도 앞에 있는 아이디 부분과 골뱅이 뒤쪽에 있는 뭐 지메일인지 네이버인지 카카오인지 이런 도메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디 부분과 도메인을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의도로 드린 거예요. 어떤 문자열이 들어오든 가능할 거예요. 그죠? 여기 골뱅이가 있는 그 앞에 있는 문자열까지를 자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골뱅이부터 그 뒤쪽에 있는 거를 자르면 되겠죠. 그죠? 문자열에서 문자열 자르는 방법 뭐 있어요? 슬라이싱? 그죠? 네. 슬라이싱도 인덱스 찾아서 슬라이싱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음. 어, 다른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다른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바로 위에서 했었던 find라고 하는 메서드를 우리가 이용을 해보면 첫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이런 거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예요. 문자열 이메일에서 골뱅이라고 하는 골뱅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문자열이 어, 등장하는 인덱스를 찾자. 이거 찾을 수 있겠죠. 그 인덱스를 IDX라고 할까요? 어, 어떻게 찾으면 돼요? 이메일.find 그리고 골뱅이 이렇게 하시면 되죠. 프린트 해볼까요? IDX를. 여기서도 마침 7이군요. 볼까요? 0, 1, 2, 3, 4, 5, 6, 7.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골뱅이라고 하는 문자가 나타나는 위치는 7번이란 말이에요. 7번. 다른 이메일 주소에서도 똑같은 코드로 찾을 수 있겠죠. 이메일이 바뀌더라도 find 골뱅이 그러면 앞에 아이디가 몇 글자든 상관없이 몇 번째 인덱스에서 골뱅이가 나타나는지를 찾으실 수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앞에까지로 자르면 되고 여기서부터 그 뒤쪽으로 자르면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출력하면 어떻게 돼요? 이메일 자르다 슬라이싱 인덱스 0번부터 인덱스까지. 자, 길동만 잘라졌나요? 그죠? 0번부터 7번까지 이란 뜻이잖아요. 7번은 포함하지 않는 거죠. 인덱스 0번부터 7보다 작은 인덱스까지니까 인덱스 6번까지만 출력하겠다는 뜻이죠. 그럼 길동이라고 나오죠.
그럼 반대로 골뱅이가 나온 뒤쪽부터 잘라야 돼요. 그죠? 골뱅이 뒤쪽부터 언제까지? 문자요? 끝까지를 자르면 돼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idx 더하기 1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거기서부터 끝까지. 그러면 골뱅이 빼고 it를 닷컴만 잘라주죠. 이거는 문자열 슬라이싱을 이용한 거예요. find라고 하는 문자열 메서드와 그 다음에 이거는 문자열 슬라이싱이는 리스트 슬라이싱과 똑같죠. 리스트 슬라이싱과 똑같은 문자열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저희가 만들어 본 겁니다. 네.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어요? 아, 재미없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자열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게 뭐가 있냐면 어떤 구분자로 문장을 나누는 그런 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메시지가 있는데 어, 메시지라는 의미로 변수 이름 만들었어요. 파이썬 참 쉽죠. 음, 파이썬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문장이에요. 문장인데 우리가 문장은 뭘로 이루어져요? 단어와 단어들로 이루어지죠. 그죠? 어, 그리고 단어와 단어들은 보통 대부분의 언어에서 뭘로 구분하냐 하면 공백으로 구분을 합니다. 네. 중국어는 안 그런데. 네. 그래서 중국어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대부분의 언어들은 단어와 단어들을 공백으로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장 안에서 몇 개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공백으로 구분해서 단어들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음. 자, 그럴 때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리절트라고 할까요? 메시지,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메서드가 있어요. 스플릿. 여기다가 공백 주시면 돼요. 근데 아규먼트 안 주셔도 됩니다. 아규먼트 안 주셔도 되고요. 자, 이거 출력해 보시면 뭐가 만들어졌나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문자열, 참이라고 하는 문자열, 쉽죠 다음에 물음표까지. 그럼 다시 파이썬 열심히 공부합시다. 마침표까지죠. 잘라졌죠. 그죠? 네. 하나의 문자열을 단어들로 이루어진 무엇을 리턴했을까요? 리스트를 리턴했습니다. 이거 리스트잖아요. 문자열들의 리스트죠. 그래서 메서드 설명을 보시면은요.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리스트를 리턴하는데 서브스트링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리턴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서브스트링은 세퍼레이터를 이용해서 구분한 구분한 그 구분 문자열을 리턴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볼까요? 보시면 아규먼트 두 개까지 줄 수 있어요. 스플릿으로 호출하실 때에는 아규먼트를 두 개까지를 주실 수가 있는데 둘 다 뭐가 있어요?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어요. 둘 다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호출할 때 값을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동작을 했던 거예요. 동작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값이 디폴트가 none이라고 돼 있잖아요. 문서를 보시면은요. none이라고 세팅되어져 있을 때 세퍼레이터에 대한 설명이에요. SEP라고 하는 아규먼트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규먼트 SEP가 none으로 설정되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디폴트 아규먼트일 때예요. 디폴트 디폴트 밸류일 때 뭘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공백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공백으로 구분한다. 공백으로. 공백의 종류에는 줄바꿈, 그 다음에 이거는 캐리지 리턴은
줄바꿈하고 비슷한 건데 그 앞쪽으로 보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탭, 탭. 그다음에 F가 뭐였더라? F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 써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F는 잘 모르겠어요. 문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줄바꿈과 탭과 캐리지 리턴과 그리고 공백. 스페이스는 공백이에요, 공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게 공백 문자예요. 그래서 문자열에서 어떤 문자열이 있겠죠. 문자열에서 스플릿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공백으로 문자열을 문자열 str을 무엇으로 구분한다? 공백으로 구분한다. 공백에는 스페이스도 공백이고요. 그 다음에 엔터, 줄바꿈도 공백이고요. 탭도 공백입니다. 네. 공백으로 구분한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너무 기니까 그냥 이렇게 할까요? 밑에다가 써드리겠습니다. 스플릿 함수는 아규먼트를 주지 않을 때, 이 호출한 문자열을 공, 스페이스, 공백이나 엔터, 줄바꿈이나 탭으로 구분한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리턴해줘요. 근데 다른 구분자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다른 구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날짜를 표현할 때 그다음에 월, 오늘 며칠, 16일인가요?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죠. 그죠? 2025년 6월 16일입니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문자열에서 연도에 해당하는 문자열만 따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월에 해당하는 문자열만 따로 뽑아내고, 일에 해당하는 문자열만 따로 뽑아내고 싶어요. 이럴 때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가 스플릿이에요, 스플릿. 자, 무엇으로 구분하면 될까요? 전체 문자열을 각각의 서브스트링으로 나누기 위해서 무엇으로 구분하면 될까요? 여기서는 대쉬. 그죠? 대쉬로 구분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메서드 호출할 때는 객체 이름에서, 객체 이름에서 점, 그리고 메서드 호출. 아까 아규먼트가 뭐라 그랬어요? 세퍼레이터. 이 세퍼레이터 자리에다가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리턴하는 게 2025라고 하는 문자열, 그다음에 06이라고 하는 문자열, 그다음에 16이라고 하는 문자열. 세 개의 문자열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주죠. 되셨습니까?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요거는 메서드 호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한 건가요? 포지셔널 방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을 한 거죠. 아규먼트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 한 개는 어디로 들어가요? 첫 번째 파라미터에 저장이 되겠죠. 네,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을 한 거예요. 포지셔널 방식이 아니라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해도 되지 않을까요? 세퍼레이터 이렇게. 이거는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을 한 겁니다. 둘 다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다르지 않아요. 결과는 같습니다.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식이 키워드 방식이냐 아니면은 뭐 포지셔널 방식이냐 네, 그런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아규먼트를 주게 되면 이렇게 아규먼트를 주게 되면 얘는 구분자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분자. 이 구분한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리턴해 줍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그 SQL을 공부할 때 CSV 파일 가지고 와서 그거를 DB에다가 데이터들을 임포트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네. CSV 파일의 문자열은
CSV 파일의 문자열은 데이터와 데이터들이 뭘로 구분이 되냐면 쉼표로 구분되는 게 CSV 파일의 내용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번 학생은 홍길동이고 홍길동은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받는다. 뭐 이런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겠죠. 각각의 숫자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뭐 이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근데 어, 번호, 이름, 점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얘네들을 문자열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얘네들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인설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1이라고 하는 문짝은 하나 따로 뽑아야 되죠. 홍길동이라고 하는 문자열만 뽑아야 되죠. 100이라고 따로 또 끄집어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CSV, str에서 무슨 메서드를 호출한다? 스플릿 메서드를 호출한다. 그리고 세퍼레이터로 뭘 준다? 쉼표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문자열을 그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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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음. 자, 이게 스플릿 함수를 이용하시는 방법이고요. 아까 우리 이메일에서 이런 이메일 있었어요. 길동이 itv.com 이런 거 있었죠. 자, 아까 우리가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 이메일이라고 하는 문자열에서 앞에 있는 아이디와 골뱅이 뒤쪽에 있는 아, 어, 도메인을 구분하자 이런 거 했었죠. 아까는 그 골뱅이가 등장하는 인덱스를 find로 찾았었었죠. find 메서드 말고 다른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자열을 뭘로 구분하면 될까요? 골뱅이로 구분하면 되죠. 골뱅이로 구분하면 문자열 몇 개 나와요?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그러면 id는 그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 도메인은 그 리스트에서 두 번째 원소가 되겠죠. 그렇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지금 말로만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문자열 이메일에서 아이디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도메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찾자. 두 개의 문자열을 구분해서 찾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전에는 find라고 하는 문자를 가지고 했었고, find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했었고요. 이번에는 spli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해보자. 예요. 같이 볼까요? 이메일을요, 이메일을 스플릿, 쪼개는 거죠. 쪼개는데 뭘로 쪼개시면 되냐면 골뱅이로, 세퍼레이터를 골뱅이로 하겠다. 물론 키워드 안 쓰셔도 돼요. 파라미터 이름 안 쓰셔도 됩니다. 포지셔널 방식으로 첫 번째 아규먼트에
그냥 전달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어떤 식으로 호출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 리절트를 한번 출력해 보세요. 문자열 몇 개로 이루어진 리스트예요. 문자열 두 개로 이루어진 리스트. 첫 번째가 첫 번째가 ID, 두 번째가 저기 도메인. 그러니까 우리가 출력할 거는 저거를 따로따로 출력하는 거니까 프린트 리절트 인덱스 0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프린트 리절트 인덱스 1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원소가 id고 두 번째 원소가 도메인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스플릿으로 잘라놓고 스플릿으로 잘라놓고 얘가 리스트를 주니까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 리스트에서 두 번째 원소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네,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 스플릿과 약간 반대되는 개념의 메서드가 있어요. 스플릿은 한 개의 문자열이 있는데 그 문자열을 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자열들의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가 뭐냐면 이런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구분자를 사용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 구분자를 사용해서 여기 있는 문자열들을 하나로 합쳐주겠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얘가 되겠죠. 그죠? 그런 메서드가 있는데 그 메서드가 뭐냐면 join이에요. join은 구분자를 먼저 써요. 구분자로 사용할 문자열을 가지고 joi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합니다. 여기에다 뭘 주시면 되냐면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025년 6월 6월 오늘이 16일. 자, 결과 한번 볼까요? 결과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2025. 그 다음에 요 문자열이 뭘로 들어갔어요? 구분자로 들어가고 06, 06 다음에 얘가 구분자로 들어가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문자열까지 합쳐집니다. 그래서 얘는 사용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용하시는 방법이 우선 문자열을 먼저 주셔야 돼요. 문자열을 먼저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join이라고 하시고 여기는 이터러블을 주시면 돼요. 이터러블. 반복 가능한 타입을 주란 얘기고요. 반복 가능한 타입들은 리스트나 튜플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 문자열들의 리스트, 문자열들의 튜플, 그거를 아규먼트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럼 무엇을 해주는 거냐면 이터러블의 원소들을 무엇으로 이 문자열로 연결한 여기를 그냥 S라고만 할까요? S라고만 할게요. 문자열 S로 연결한 연결한 어, 문자열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문자열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구분자 역할을 하는데 이 구분자로 얘네들을 합쳐주는 거예요. 여기를 만약에 대시로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대시로 쓰면 2025, 그 다음에 대시, 06, 그 다음에 대시, 마지막에 16이 붙는 거예요. 그죠? 여기를 이렇게 슬래시로 써주면 각각의 문자열들을 슬래시로 연결해서 슬래시가 구분자 역할을 하면서 얘네들을 합쳐줘요. 그래서 조인을 사용하실 때는 구분자를 앞에다가 그 다음에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주세요. 그럼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내면서 얘를 붙여주고 두 번째 원소 꺼내서 붙여주고 마지막 원소 꺼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열들을 붙여가지고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줍니다. 그럼 만약에 CSV 형식으로 우리가 문자를 만들어내겠다 그러면 뭘로 붙이면 돼요? 쉼표를 붙여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쉼표 점 join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다가는 뭘 준다? 리스트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들만 한번 써볼까요? 홍길동, 그다음에 뭐 스컷, 뭐 오셈,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과는 홍길동과 스컷 사이에 쉼표 넣어주고 스컷과 오셈 사이에 또 쉼표 넣어주고 그래서 구분자로 이터러블 원소들을 합쳐서 조인이 합쳐주는 거를 의미하잖아요. 합쳐서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뭐 조인할 때 꼭 쉼표로 조인할 필요는 없겠죠. 콜론으로 조인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문자열과 문자열이 뭘로 합쳐지냐면 콜론으로 합쳐져서 하나의 문자열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네, 되셨을까요? 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스플릿과 조인 두 가지 차이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플릿은 말 그대로 잘라내는 거. 잘라내니까 문자열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문자열이 리스트가 되는 거고. 저희는 반대로 아규먼트로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아규먼트로 리스트를 주면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어줘요. 만약에 우리가 위쪽에서처럼 이렇게 문장이 있었고 문장을 그 단어로 잘라낸 리스트가 있었어요. 이 리스트를 다시 문장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뭘로 합치면 될까요? 여기가 단어와 단어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공백 들어가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공백으로 합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 자리에 이렇게 공백 하나,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주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해볼까요? 아까 우리 CSV 스트링이라고 만들었던 게 있었을 텐데 CSV 스트링 하고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만드시는데 뭐 그냥 아무렇게나 쓸게요. hello, 파이썬, 뭐 안녕하세요, 오쌤, 1, 2, 3, 4, 5, 뭐 이렇게 할까요? 자, 어떤 문자열들이 쉼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문자열이 있어요. 자, 이 문자열에서 replac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replace. 자, replace는요. 사용 방법 볼까요? 사용 방법 보시면 아규먼트를 최소한 몇 개 넘기셔야 될까요? 최소한 두 개. 어, 나, 여기는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어요.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으니까 전달해도 되고 전달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반드시 줘야 될 거는 올드하고 뉴. 두 개의 아규먼트는 반드시 주셔야 돼요. 리플레이스를 호출하려면. 올드는 옛날이란 뜻이고 뉴는 새로운 거란 뜻이겠죠. 그럼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리플레이스는 교체하다는 뜻이고 옛날 거를 새로운 걸로 교체하겠다라는 뜻 아닐까요? 그죠? 네, 문서를 보시면은요, 모든 등장하는 것들을 올드, 뭘로 바꿔준다? new로 바꿔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모든 쉼표들을 콜론 두 개로 한번 바꿔볼까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 쉼표가 콜론 두 개로 바뀌었죠. 여기 두 번째 쉼표도 콜론 두 개로 바뀌었죠. 세 번째 쉼표도 콜론 두 개. 그 다음에 여기도 콜론 두 개.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리플레이스예요. 리플레이스. 그 문서 작성하실 때 이런 거 사용해 보시냐고 find 찾아서 그 문자열을 replace 다른 걸로 고치기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이나 아니면 어떤 문자열 안에 등장하는 모든 문자들을 다른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 네, 이것도
설명만 이렇게 드릴게요. 어떤 문자열이 있어야 되고요. 문자열에서 replace 최소한 아규먼트 두 개는 주셔야 돼요. 최소한 두 개는 주셔야 되고 문자열 str에서 등장하는 등장하는 모든 old라고 하는 문자열을 뭘로 new라고 하는 new 문자열로 대체 대체한 문, 어, 문자열을 리턴해 줍니다. 자, 이 메서드도요, 원본을 변경을 할까요? 변경하지 않을까요? 원본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메서드의 설명을 보시면 카피본을 리턴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카피본을 리턴한다는 얘기는 원본 문자열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변경한 쉼표들을 콜론 두 개로 변경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어, 이 문자열에 있는 메서드의 거의 대부분은 원본 문자열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문자열은 변하지 않는다, 임뮤터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메서드들이 원본 문자열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만약에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때 그 텍스트 자료들을 분석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단어들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어들은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필요하고. 근데 그 문장에서 마침표라든가 쉼표라든가 느낌표라든가 물음표라든가 이런 그런 그 구두점들은 특별하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분석할 때, 구문을 분석할 때 구두점들은 보통 제거를 하고 분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만약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뭐 메시지가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뭐 안녕하세요, hello, hi, son, 뭐 점, 이렇게 물음표도 들어가 있고 느낌표도 들어가 있고 쉼표도 들어가 있고 마침표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문장에서 정말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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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만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문장 부호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스플릿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스플릿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를 우리가 보통 스플릿 할 때에는 공백으로 스플릿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백으로 스플릿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문장 부호까지를 포함해서 잘라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문장 부호들은 다 제거하고 실제 글자들로 이루어진 단어들로만 잘라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문장 부호들은 제거하고 단어들로만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런 거를 찾고 싶은 거죠.
사실은 이 문제는 정규 표현식을 이용을 하시면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문법이 있어요. 그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문법을 이용하시면 더 그 짧은 코드로 똑같은 기능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만약에 정규 표현식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능할 거예요. 문자열을요, 바꿔주는 거예요. replace. 무엇을 바꿔주냐면, 물음표가 등장할 수 있겠죠. 물음표가 등장하면 공백 넣어버리는 거예요. 물음표 대신에. 자, 그러면 문자열이 되겠죠. 자, 여기서 뭐만 바뀌었어요? 요 자리에 공백이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죠? 맞아요? 네. 마찬가지로, 자, 이 replace의 결과도 뭐예요? replace의 결과도 문자열이죠. 문자열이니까 또 점 해가지고 또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죠. replace를 또 호출할 수 있어요. 호출하는데 만약에 느낌표가 등장하면 느낌표도 공백으로 만들어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행해 보시면, 네, 이렇게 오래 걸리지? 네. 여기 보시면 느낌표가 들어간 자리도 공백이 들어갔어요. 리플레이스의 결과도 문자열이죠. 이거의 결과도 문자열이니까 다시 또 리플레이스를 할 수 있어요. 쉼표가 보이면 쉼표도 공백으로 만들어버려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리플레이스, 마침표가 보이면 마침표도 공백으로 만들어버려요. 자, 그러면 실행해 보시면은요, 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공백이 두 칸씩 들어가 있습니다. 한 칸이든 두 칸이든 그건 상관은 없어요. 자,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플릿 하시면 돼요. 어때요? 그러면 네 개의 문자열인데 문장 부호들은 다 제거가 된 문자야. 그죠? 공백으로 구분할 때요. 공백으로 구분할 때 공백이 한 개가 있든 두 개가 있든 세 개가 있든 신경 안 써요. 스플릿 메서드는 어쨌든 공백이 보이면 거기서부터 잘라가지고 문자열을 만들어줍니다. 공백이 한 개든 두 개든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낸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리플레이스를 여러 번 호출하는 이 부분은요, 그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면 한 번만 호출해도 가능해요. 한번, 한번 여러분들이 그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해보시면 그 리플레이스를 한 번 호출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뭐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어렵지 않죠, 내용들은.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한 가지 메서드만 더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쉬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공백이 막 들어가 있어요. 앞에. 중간에도 공백이 막 들어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서 또 공백이 막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문장이에요. 자, 이런 그 현상들이 우리가 언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냐면 웹 크롤링이라고 하는데 웹에서 어떤 문자열들을 이렇게 복사해서 가지고 올 때, 뭐 프로그램으로 코드를 작성해서 웹에서 어떤 내용들을 가져올 때, 뭐 위키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온다거나 뭐 나무 위키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온다거나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가져온 문자열에서 중간에는 보통 이렇게 많이 공백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앞쪽과 뒤쪽에 공백들이 쓸데없는 공백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어, 얘네들은 제거를 하고 분석을 할 때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 자, 이럴 때 사용하는 메서드인데요. 일단 센턴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출력을 할게요. 프린트, 아, 센텐스, 오타, 네. 센텐스라고 할게요. 센텐스. 자, 그 다음에
문자열 변수 이름이 sentence죠. sentence에서 lstrip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lstrip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sentence에서 rstrip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sentence에서 strip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스플릿이 아닙니다. 스트립이에요. 스트립. 결과 한번 볼게요. 결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린트문입니다. 첫 번째 프린트문 출력하신 거 보시면은요. 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 앞에 여기는 보이죠? 헬로우의 시작이 중간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거 당연히 공백이 있겠구나 이거 보이죠? 끝에도 공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센텐스를 그대로 출력을 하면 이쪽에 있는 공백, 이쪽에 있는 공백 요만큼이 콘솔 창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는 L 스트립이라고 했어요. L. 여기서 L은요, left, 왼쪽이란 뜻이고요. 스트립은 벗겨내다예요. 벗겨내다인데 무엇을 벗겨내는 거냐면 공백을 벗겨내는 겁니다. 공백. 그래서 두 번째 출력한 거 보시면 이렇게 출력이 됐죠. 여기 마우스로 드래그 해보시면 여기 뭐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공백이 이 자리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있는 공백만 제거한 거예요. 왼쪽에 있는 공백만 제거를 해준 게 L 스트립이에요. L 스트립. 그럼 R 스트립은 반대로 뭘까요? R은 오른쪽이죠. 자, 여기 출력한 거 보시면 안녕하세요 뒤쪽에 드래그 했는데 드래그가 더 이상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를 잘라준 거예요. 왼쪽에 있는 공백은 그대로 남겨두고 여기는 잘라준 거예요. 그게 right strip. 그럼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모든 쓸데없는 공백들을 다 잘라주고 싶어요. 그게 스트립. 스트립. 그래서 그 보통 뭐 L 스트립이나 R 스트립보다는 보통 스트립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제 경험상 보면 어떤 문자열들을 웹에서 이렇게 쭉 가져와요. 문자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앞에 뒤에 쓸데없는 공백들이 막 있어요. 얘네들은 분석할 때 아무런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일단 먼저 잘라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때 스트립 이렇게 하시면 쓸데없 쓸데없는 공백들을 먼저 제거해주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거를 제거하는 거는 없어요. 중간에 있는 공백들을 리플레이스로 교체를 하셔야 돼. 그거는. 네. 네, 이렇게 해서 스트립이라고 하는 메서드까지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